안녕하십니까, 잡다구리상입니다. 파텍 필립은 1839년에 창립한 스위스의 하이엔드 명품 시계 브랜드로 시계 산업계에서 최고와 최초의 타이틀을 가장 많이 보유한 업체입니다. 참 징글징글하게 많죠? 시계 계급도를 보면 피라미드 꼭대기 정점에 위치한 4대째 가족 경영을 하는 시계 브랜드입니다. 4개의 백합이 특징인 중세 스페인 칼라트라바 기사단의 십자가를 로고로 사용한다고 하고요. 구현하기 매우 어려운 복잡 기능을 한 개도 아닌 몇 개를 한 시계에 때려 넣은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시계를 만드는 것 또한 파텍 필립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33년 24개의 기능을 가진 헨리 그레이브스 주니어 슈퍼 컴플리케이션 시계입니다. 이런 엄청난 시계를 캐드 같은 설계 프로그램이 없던 시절 손으로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버린 게 파텍 필립입니다. 이 시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인 파텍 필립 그랜드마스터 차임 REF 6300A-010이란 시계입니다. 시계 2개가 아니고 한 시계의 앞뒷면이고요. 이런 시계가 경매에 나오면 그냥 몇백억 하는 건 우습죠. 보통 비싼 시계 하면 손목에 벤츠나 BMW 올리고 다닌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시계는 손목에 차가 아닌 집을 차고 다니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 집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다는 시그니엘 슈퍼 펜트하우스인 겁니다. 와, 도대체 이런 시계를 사는 새끼들은 뭐 하는 새끼들일까요? 파텍 필립 하면 이 시계를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노틸러스 5711입니다.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다 못해 그냥 전설의 유니콘 같은 시계가 되었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가지고 있을걸. 아유씨. 파텍 필립의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죠. 당신은 사실 파텍 필립을 소유한 게 아니라 그저 다음 세대를 위해 잠시 맡아둔 것 뿐입니다. 대를 물려 쓰는 시계다 뭐 이런 뜻 같은데, 뭐 어쩌라고 내 돈 주고 샀는데 뭘 잠시 맡아도 확 돼질 때 같이 묻어달라고 할. 이 새끼들 고가의 컴플리케이션 시계를 구입할 때 스위스 본사의 면접을 통과해야 구매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콧대가 높다 해야 하나 자부심이 있다고 해야 하나 뭐 이따구로 영업을 한다고 해요. 시계도 국내의 경우 한 피스당 1년에 하나, 많아야 2개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뭐 이 시계 회사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너무 잘 나오니까 이쯤에서 패스. 오늘 리뷰할 시계는 1932년 처음 데뷔한 이래 현대 손목시계의 교범을 제시한 심플 드레스워치의 정점 칼라트라바입니다. 그 중에서 와치앤원더스에서 2021년에 파텍 필립이 새로 런칭한 칼라트라바 모델명 6119R-001입니다. 제가 느낀 파텍 필립 시계의 장점이자 특징이 있는데, 시계를 두껍지 않게 잘 만든다는 거죠. 노틸러스의 경우에도 스포츠와치인 주제에 드레스와치인 랑의 원보다도 더 얇았습니다. 시계가 얇다는 건 그만큼 착용감에서 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더군다나 드레스와치인 경우 와이셔츠 안으로 시계가 쏙 하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얇은 것이 미덕인 것이죠. 제가 그동안 드레스와치에서 칼라트라바를 제외시킨 이유가 있는데요. 기존의 칼라트라바 중에서 REF 5119의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들었으나 1970년대에 만들어진 작은 칼리버 215 수동 무브먼트의 사용으로 뒷백이 너무나 억지스럽다고 해야 하나요? 무브먼트 변태인 잡다구리는 이런 거 싫어한단 말이지. 다른 칼라트라바는 파텍의 사골 무브먼트인 오토매틱 무브먼트 324SC나 240 무브먼트를 탑재했는데요. 수동 무브먼트를 선호하는 저는 오토매틱 칼라트라바는 구매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324SC 대신 신형 26-330SC 무브먼트가 장착되는데, 이 무브먼트들을 사용하는 시계들은 초침이 센터에 있는 모델들이에요. 저는 모름지기 드레스와치라 함은 초침이 서브 다이얼에서 돌아가야 한다는 요상한 생각을 가진 미친놈이거든요. 자, 보세요. 칼라트라바의 예전 모델들을 보면 시, 분, 초침만 있는 간단한 기능에 서브세컨 다이얼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답니다. 이 시계는 초기의 칼라트라바 모델로 돌아가는 듯한 디자인으로 그동안 요 시계 저 시계 차보면서 시계의 끝은 단순함이구나를 깨달아버린 잡다구리 상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시계입니다. 즉, 시, 분, 초침만 있는 간단한 구성, 초침은 따로 서브 다이얼에서 있을 것, 두께가 얇을 것, 번쩍번쩍 금시계, 크로노미터급 이상의 정확도, 하이엔드 브랜드의 시계일 것,
뒷면은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되어 있고 무엇보다 무브먼트가 아름다운 수동 와인딩 시계일 것, 이 정도입니다. 수동 시계를 좋아라 하는 저는 몇 개의 시계를 돌려가며 차는데 시간을 맞출 때마다 날짜까지 맞추는 게 무척이나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었기 때문에 날짜창이 없는 모델을 원했었는데요. 정말 이 시계는 저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다 때리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 드디어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언박싱 영상부터 보실까요? 상품으로 준 USB 나무로 되어 있네요. 시계 보관함 공에 따지고요. 일단데 뭐 대충 중에 한번 써고요. 이거는 시계 사용 설명서. 이거는 무브먼트 관련된 내용인데 영어, 프랑스, 독일어, 이탈리아, 뭐 에스파뇰, 일본어, 뭐 중국어는 있는데 한국어는 없네요. 이 시계의 무브먼트에 대해 설명이 나오고요. 증서입니다. 자, 이거 뭐냐? 네, 시계상명, 이렇게 생겼고요. 자, 배터리가는 이렇죠. 이 버클 모양 보이시나요? 버클 모양과 같죠? 이 칼라트라바 모델은 로즈골드 모델인 6119R과 화이트골드 모델인 6119G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이를 처먹으니 누런 금시계가 좋아져서 6119R을 선택했습니다. 이 시계는 새로운 수동 와인딩 무브먼트인 칼리버 30-255PS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더블 배럴을 가진 이 무브먼트는 6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으며 흠잡을 것 없는 마감과 두 개의 배럴 브릿지를 따로 감싸는 무브먼트의 분할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 칼리버 30-255PS는 지름 31mm, 두께 2.55mm, 진동수는 28,800VPH고요. 파워 리저브는 65시간, 주얼수는 27개, 더블 배럴에 6개의 포지션에서 조정을 거친 무브먼트입니다. 뒷면 무브먼트를 보면 파텍 필립 제네바, 파텍 필립 실 마크가 있고요. 30-255라는 무브먼트 이름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냉 등시성과 6개의 포지션에서 조정되고 27개 주얼이라고 각인되어 있네요. 더블 배럴, 더블 배럴. 이거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이얼은 사양서에는 실버라고 되어 있는데 제 눈깔로는 화이트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로즈골드 색상의 강면 처리된 바타입 인덱스와 점 모양의 도트 인덱스를 같이 배치했고요. 마찬가지로 로즈골드 도피네 스타일의 시 분침, 그리고 가독성이 좋은 레일로드 분트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얼의 상부에는 파텍 필립 제네바라고 쓰여있는 검정색 폰트가 자리잡고 있으며 핑크골드 테두리를 가진 서브 다이얼은 십자 라인에 단순한 바타입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제 취향에는 좀 아쉬운 디자인입니다. 케이스의 재질은 18K 로즈골드이며 클루드 팔이 기옷의 홈네일 베젤이 특징입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백을 가지고 있고 방수는 30m, 지름 39mm, 높이 8.08mm입니다. 앞유리는 살짝 볼록 튀어나온 돔 형식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스 뒷면 러그 쪽에는 금의 순도와 관련된 인증마크 4개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너무 조그맣게 각인이 되어 있어서 이거 의미를 찾는데 눈깔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크라운에는 칼라트라바 십자가가 번듯하니 새겨져 있습니다. 스트랩은 유광 초콜릿 브라운 악어 가죽이고요. 핀버클 타입입니다. 새 거라서 엄청 빳빳한데요. 스트랩은 요즘 시계답게 이지 체인지가 지원되는군요. 무게는 58g으로 뻥 조금 보태면 안 찬 것 같은 느낌. 와인딩 할 때의 느낌은 매우 부드러워서 역시 하이엔드 럭셔리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더블 배럴에 65시간이라 그런가 좀 오래 와인딩을 해야 합니다.
용두를 뽑으면 초침이 멈추는데 이건 핵 기능이 있다는 뜻이죠. 노틸러스 5711은 핵 기능이 없었는데 요즘 새로 나온 무브먼트에는 핵 기능을 추가한 것 같습니다. 파텍 필립은 창립 이래 123년간 제네바 홀마크 인증을 받아왔지만 2009년 개나 소나 다 받는 제네바 홀마크 인증이 쪽팔리다며 자체적으로 품질 인증인 파텍 필립 C를 도입합니다. 이는 제네바 홀마크와는 다르게 무브먼트뿐만 아니라 케이스, 다이얼 등 완성품 자체를 인증하고 COSC보다도 더 엄격한 -3에서 +2초의 1허용 오차율을 자랑합니다. 진짜인지 확인해봐야 잡다구리 상이 아니겠습니까? 확인 결과 구라는 아닌 걸로. 착용했을 때의 모습은 대충 이 정도입니다. 제 손목의 사이즈는 18cm고요. 랑의1과 비교를 해달라는 분이 계셔서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앞모습은 확실히 랑의1의 압승입니다. 다른 시계들과 확연히 다른 다이얼 배치가 독보적으로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랑의1 제네를 부활시킨 장본인인 만큼 멀리서 봐도 아 이건 랑의1이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디테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랑의1의 디테는 심심하기로 유명한 데다가 이번 칼라트라바의 무브먼트의 브릿지 분할이 매우 예술로 뽑혀졌거든요. 피니싱은 두 시계 모두 두말하면 아가리가 아플 정도로 최상급입니다. 랑의1의 4분의 3 플레이트도 매력적이지만 이건 칼라트라바의 압승입니다. 두께는 8.08mm의 칼라트라바가 9.8mm의 랑의보다 2mm가량 더 얇고 반면 지름은 칼라트라바는 39mm, 랑의는 38.5mm로 된똥이냐 설사똥이냐의 차이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칼라트라바는 38mm 정도 되었으면 더 좋았을걸. 그리고 랑의는 1mm만 더 얇았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두 시계 중 하나를 고르라면 주저없이 저는 랑의1을 고르겠지만 현재 눈깔이 마탱이가 간 저로서는 작은 서브 다이얼에 C 분침이 있는 랑의1은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관계로 평소에는 주로 칼라트라바를 차고 다닐 예정입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안구가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걸하며 물러갑니다.